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프고 힘들어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더 두렵다는 느낌.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부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하루지만 나이 들어 맞는 하루는 때때로 시험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제 살아온 시간만큼 남은 시간도 중요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잃은 이후의 진짜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유들에 대해.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도 혹은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은 덜 외롭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쯤 되면 인생을 거의 다 산 거고 이제 쉬면서 여유롭게 보내면 된다고요. 하지만 직접 그 나이를 겪어보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도 하나둘 줄어들고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나는 점점 느려지니까요.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언젠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는 건 매일매일이 어렵다고. 이 말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 불안, 그리고 말 못할 마음의 고통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실제 사례형 인물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박영수 어르신. 73. 퇴직한 지는 벌써 20년 가까이 됩니다. 박 어르신은 예전엔 회사에서 누구보다 활발했고 직원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나자 연락 오던 사람들은 다 끊어지고 같이 술 한잔하던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첩에 저장된 연락처는 해마다 조금씩 지워졌고 이제 남은 이름은 손가락으로 셀 만큼만. 박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다고.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 내 옆에 앉는 일이 거의 없고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내가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가장 외로울 때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날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니 목소리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사라지니 마음도 점점 작아져 간다고 말이죠. 이런 감정은 혼자 사는 노인들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형제 자매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나이는 숫자지만 외로움은 마음의 무게라서 누구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하루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하루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길이가 갑자기 몇 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른 이후 가장 힘든 감정은 심심함도 아니고 무료함도 아닙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 감정이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어둡게 만들기도 해요. 여기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혼자 사는 정미자 어르신. 72.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도 멀리 외국에서 살고 있어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중 가장 두려운 시간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순간이라고 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생활하지만 그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저 소음처럼 들릴 때가 많답니다. 정말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고 싶은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걸어도 괜히 방해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딱 그래. 나도 말할 곳이 없어서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답답해. 이 말은 노년의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누구나 겪죠. 허리는 자주 아프고 무릎은 오래 걷지 못하고 잠은 예전처럼 깊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단순히 신체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더 아파지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더 약해집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집 밖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부산에서 사는 김정우 어르신, 78. 김 어르신은 오래된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갑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같이 따라갔지만 이제는 다들 바쁘고 병원까지 동행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혼자 가면 진료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사람들 많은 병원에서 자신이 더 느린 것처럼 보이고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그래서 병원 갈 날이 잡히면 이틀 전부터 걱정이 시작된다고 해요. 혼자 아프고 혼자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죠.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보면 외로움, 시간의 공허함, 건강의 불안,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돼 노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오래 쌓이면 사람들은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먼 이야기 같지 않은데 사는 건 매일이 힘들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진 시기가 아니라 관계, 역할, 건강, 생활 패턴,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음보다 사는 게 더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오해도 있습니다. 노년의 두려움은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른 이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은 돈이나 건강만이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하루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 이런 작은 연결들이 노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더 두렵다 느끼는 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다시 살아갈 힘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부터는 더 솔직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어질 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공포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죽음보다 사는 게 더 두렵게 느껴지는지 오래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감정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외로움이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고 몸의 변화가 하루의 흐름을 흔들고 역할이 사라지며 자리가 비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 순간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두려움이 조금 다른 의미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한가? 사람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느낌 때문인지. 사람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해결되는 지점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어느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외로워서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아프더라고. 이 말에는 노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자리를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 거창한 지위나 직업이 아니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건넬 수 있는 자리,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리, 내 하루가 의미를 갖게 되는 그 작은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 마포에서 사는 79의 어르신은 한자를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하면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한마디가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되었다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된 거죠. 이런 자리는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몸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깨어납니다. 아침 햇살 아래 조금 걷는 것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만 해도 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따라가고 생각이 움직이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을 다루는 일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회복과도 연결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죠. 몸이 먼저 가면 마음도 따라간다. 이 말은 노년에게 특히 더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친해지지도 않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부담될까봐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관계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벗 하나면 충분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면 됩니다. 관계는 거대한 다리가 아니라 작은 발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만 해보세요. 마트 계산대에서 인사를 건네기,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 한번 보내기,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삶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네 번째 전략은 목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도 줄고 생각이 줄면 감정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말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 귀에만 들리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고마웠던 일이나 나를 괜히 웃게 만들었던 일이나 오늘 조금 서운했던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게 내 마음을 나에게 들려주면 그 자체로 마음이 깨어나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가는 게 능력이었고 빨리 움직이는 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년에는 천천히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빠른 세상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중요한 순간은 놓치지 않아요. 오히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나뭇잎의 색도 눈에 들어오고 내가 있는 자리도 더 분명해지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노년의 두려움이 다른 의미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외로운 것도 불안한 것도 두려운 것도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나만 뒤처진 것도 아니고 나만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든다는 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노년의 두려움은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증거라는 것.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하루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안부 한마디를 전해보거나 나 자신에게라도 잘 살고 있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내일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고 마음의 불이 다시 켜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